오늘 이야기는 3만 대 56만.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자, 승자가 누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요새 뚜껑을 쓰고 나니까 자꾸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부탁해요. 자, 이 팽성대전 이해하려면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팽성대전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진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서초패왕에 항우가 올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우가 했던 일들은 각 지역의 땅을 나눠주는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당연히 땅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과정에 불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불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전영입니다. 자, 전영은 제 나라의 실력자예요. 왜 이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됐냐면 과거에 전영이 항량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자꾸 배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나라를 공략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땅을 나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만을 품고 있는 가운데 항우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제 나라 왕 전부를 제 나라의 아주 작은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 나라를 다시 복구시키고 번창시키겠다라고 생각했던 전영의 입장에서는 제 나라가 완전히 찬밥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진나라로 같이 진군했던 항우하고 같이 진군했던 전도라고 하는 인물을 아예 제왕으로 삼아버리거든요. 제 나라 왕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게 되니 전영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죠. 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 땅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도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전투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이 전도는 자기가 허수아비 왕이에요. 힘도 없죠. 그러니 당연히 전도는 얼른 자기를 임명해준 초나라로 도망을 가고 전영은 본인 스스로 아예 제나라 왕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세 군데로 쪼개져 있던 제나라를 전체를 통합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러니 전영 스스로는 자신감이 막 끌어오를 겁니다. 내가 드디어 항우한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 기다려라. 항우 내 곧 간다. 근데 혼자서 복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팽월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회유를 하는 한편 또 자기하고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던 게 진여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자, 진여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서 같이 우리 이 항우를 치자. 그래서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진여. 진여는 위나라 출신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어찌됐든 조나라를 재건할 때 협력을 엄청나게 했던 인물인데 전영이 진여에게 이제 군대를 갖다가 요청한 목적이 있는데요. 둘이 문경지교로 사귀었던 장의를 공략하기 위해서 당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여가 조나라 왕을 맞이해서 이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장의는 결국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어디로 도망갈까? 처음엔 항우 밑에 붙을까 하다가 한나라로 도망쳐서 결국 유방 아래에 귀의하게 됩니다. 날건달 유방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 날건달 유방도 놀지는 않았죠. 유방의 첫 번째 목표, 그 진나라 전체 지역을 차지한다. 여러 곳에 이제 군대를 보내면서 공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 진나라 땅을 차지하고 있던 장암을 공략을 해서 폐주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수도였던 함양에 들어가서 함양에 있던 진나라 사직단을 없애버리고 한나라 사직당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전국에 관련된 정통성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과시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한나라가 확실하게 왕조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항우 입장에서는 제나라, 조나라 전부 배신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니 누구를 먼저 제압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가진 군대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누어 보내긴 해야 될 텐데 우선해서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럴 때 유방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항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관중을 넘겨주면 내가 이제 진격을 멈추겠다. 그리고는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제나라. 얘들이 진짜 배신자들입니다. 그 반란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항우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이 유방은 일단 놔두고 먼저 제나라를 공략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단 정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항우로 삼아서 유방의 동지는 저제라. 그리고 본인은 제일 급하다고 생각했던 팽월 쪽으로 가서 공략을 시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일단 나가려고 하다 보니 군사력도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신복이라고 생각한 경포에게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포가 이 태도가 이상해요. 병을 핑계로 자기는 안 오고 그 밑에 장수 보고 수천 명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만 시켜놓은 거죠. 이거 항우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서 신한대학살도 했죠. 사실은 나중에 초나라의 황제를 죽이는 인물도 경포가 하게 되는데, 도대체 경포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딱히 자료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습니다. 원래 경포가 서민 출신입니다. 도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항우 밑에 정말 전투에 많이 참여해서 큰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항우가 얼마나 이제 경포가 기특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널 왕으로 만들어 줄게. 구강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포 입장에서는요, 맨 밑에 서민, 도적, 그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본인은 꿈을 다 이룬 거예요. 보물도 많지, 편하게 먹고 있지. 야, 이런데 뭐 굳이 내가 일부러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해가 바뀌어서 한고조 2년 겨울이 됐는데요, 이 항우는 제나라 전형과 전투를 하는데 당연히 뭐 항우가 이길 수밖에 없죠. 이때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나라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화가 너무 났던 겁니다. 그러니 제나라의 성이나 민가 다 불태우죠. 항복한 군인들도 또다시 생매장을 했습니다. 노약자, 부녀자 다 포로로 삼아서 끌고 가게 되거든요. 제나라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항우란 놈 진짜 나쁜 놈인데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전형의 동생 전횡이 남은 병사들을 다 끌어모았더니 그것도 벌써 수만 명이에요.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 항우 입장에서는 이것도 놔둘 수가 없잖아요. 전횡의 근거지인 성향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야, 이번에는 뭐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성 공략전이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 그 함락 자체가 지연이 되고 실패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또다시 항우의 실수 두 번째, 바로 이 초회왕을 갖다가 죽인 거죠. 사실 명분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운 황제를 죽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방이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제후들 모여봐. 다섯 나라의 제후들을 전부 모여. 그야말로 반역자잖아요. 이 반역자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우리 출정하자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명분이고요. 요 틈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 한탕하자고. 이거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후들이 찝찝하지만 요때 끼게 되면 한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낀 거죠. 그 당연히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초나라의 도성인 팽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유방은 56만 명의 병사들을 모아내서 연합군으로 드디어 초나라 도성인 팽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압도적 병력, 그리고는 항우도 없어요. 팽성 너무 쉽게 점거를 합니다. 그거 보면 유방 머리도 참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유방의 실수가 나오는 거죠. 들어가고 나니 이겼다 이겁니다. 보물, 뭐 돈, 뭐 미인 몽땅 다 차지하고요. 매일 파리 매일매일 파티 열자고. 우리가 승리했다니까. 이제 황후 네가 올 데가 없어. 잘 보라고. 우리 병력도 만만치 않잖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항우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날벼락이죠. 그야말로 자기의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에 되찾지 못하면 자기는 영원히 복귀를 할 수가 없죠. 사실 항우가 그럴 때는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아마 자기 정말 친위대, 그리고 아마 기병 위주였을 겁니다. 정예부대 3만을 데리고 몰래 팽성에
도착해서 기습을 가해서 그야말로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한나라군 공포에 질리죠. 아니 그 무서운 항우가 나타났다고? 언제? 도망가자. 막 도망가기 시작해서 팽성의 동쪽이었던 곡수, 사수에 도착을 했는데요. 강이 막혀 있어요. 도망도 못 가죠. 10여만 명이 그야말로 여기서 완전 떼죽음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유방의 군대는 박살이 나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전투 상황이 어땠는데 기습만 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전투 상황은 불행히도 기록이 없는데요. 왜 기습이 성공했냐면 바로 항우의 도성이라는 점이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누구라고요? 초나라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 초나라 사람들이 항우에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지리나 기타 등등 어디를 공략해 들어가면 쉽다라고 하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태죠. 한나라 군대, 그 다음에 기타 제후군들은 보나마나 자기의 병력만 믿고 지들이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방비태세나 이런 부분도 아마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러다 보니 단지 3만 명한테 그야말로 몇십만 명이 박살이 나는 그런 대사륙전이 팽성전투의 결과였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던 유방.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유방과 항우의 또 다른 정면 대결, 평양전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